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오늘의 듣다입니다. 돈이 없다.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더 절약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생활의 모든 면에서 허리띠를 바싹 졸라매고 절약에 힘쓰는 사람도 많은데요. 사실 그렇게 억지로 참으며 힘들게 절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지 않아도 될 물건을 자꾸 사들이는 현재의 쇼핑 습관을 고치기만 해도 자연스레 여윳돈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사 모으는 것에만 익숙한 현대인의 물건 중독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중한 돈과 시간과 삶을 살찌울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쇼핑으로 채우려는 것들. 우리는 종종 심리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쇼핑을 합니다. 쇼핑으로 마음속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심리적 욕구를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받아들여지고 싶다. 우리는 남들과 비슷해지고 싶어서 그들과 비슷한 행동을 하고 그들이 가진 것과 똑같은 물건을 삽니다. 똑같은 물건을 소유해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이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소속된 집단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거나 자신의 생각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받아들여지기 위한 쇼핑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조 압력에 떠밀려 물건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동조 압력이란 학교나 회사 등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들에게 받는 은근한 기대와 압력을 말하는데요. 딱히 할 일은 없지만 아무도 퇴근하지 않으니까 나도 남아 있어야겠다. 라며 추가 근무를 하는 것이 동조 압력을 일으키는 현상의 전형입니다. 쇼핑을 할 때에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쇼핑하면 필요 없는 물건을 사게 될 때가 많습니다. 친구가 너도 이거 사. 똑같은 걸로 갖고 다니자. 라고 말하면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그 물건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 사람에게는 남들과 비슷해지기를 바라는 마음뿐만 아니라 남과 똑같은 건 싫어. 조금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 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남과 조금 다른 모습이나 행동으로 눈길을 끌면 모두가 자신을 주목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신 전자제품이나 유행하는 패션 상품을 제일 먼저 사서 눈에 띄려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들은 그 상품을 사는 일 자체보다 남보다 빨리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패션 상품이든 전자제품이든 새로운 상품이 줄줄이 끝없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에 샀던 물건이 아직 쓸만한데도 새 것으로 교체하고는 합니다. 남보다 눈에 띄고 싶다는 마음에 허세 부리기 좋은 물건을 살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이용하다 보니 거기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 좋아요를 많이 받고 팔로워를 늘리고 싶은 마음에 생활을 멋져 보이게 만드는 물건을 사들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누구든 초라한 모습보다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자각이 있든 없든 SNS에서 인기를 끌 듯한 물건을 사 모으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거나 자신감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활을 물건으로 꾸며 실제보다 멋져 보이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싶다. 쇼핑은 소소한 부정적인 감정을 풀고 싶을 때 아주 편리한 활동입니다. 영어에는
쇼핑으로 기분을 푸는 방법이라는 뜻의 리테일 테라피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여기서 리테일은 소매를 의미하는데요. 그만큼 현대의 선진국의 수많은 사람이 쇼핑을 심리치유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므로 쇼핑할 때마다 도파민 등의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배출합니다. 그런 이유로 쇼핑은 현대인의 가장 손쉽고 즐거운 오락이자 여가 활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쇼핑이 매우 간편해진 현대에 사는 우리는 심심함, 지루함, 외로움, 초조함, 괴로움, 불안함, 답답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솟아날 때마다 손쉬운 쇼핑으로 기분 전환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광고에서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을 주자 라는 말을 종종 듣는데요. 이건 역시 리테일 테라피의 일종입니다. 일이나 공부가 힘들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쁨 덕분에 힘들어도 참고 일이나 공부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모든 것이 힘들다라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기분이 우울해질 때마다 나에게 주는 선물을 사들여서 그때그때 마음을 추스르기 쉽습니다. 그 결과 물건이 점점 늘어나 집이 창고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손해보기 싫다. 인간은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더 강하게 느끼므로 손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쇼핑을 부추기는데요. 가격 할인에 약한 사람은 무언가가 필요하거나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안 사면 손해다라는 생각 때문에 물건을 삽니다. 단순히 손해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냉정히 생각해보면 필요 없는 물건을 샀을 경우 가격이 아무리 저렴해도 그 가격만큼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판매자 역시 인간이 손해를 끔찍히 싫어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1년 내내 다양한 할인 행사를 선보입니다. 행사 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매일 시간대별로 가격을 깎아주고 파격적으로 저렴한 미끼 상품을 눈에 띄는 곳에 진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이득 볼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손해야. 라는 순간적인 느낌에 휩쓸려 상품에 손을 뻗습니다.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다. 현실적인 문제에서 도망치기 위해 쇼핑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면하고 싶은 일이나 고민거리가 있을 때 쇼핑에 정신을 쏟다 보면 잠시 시름을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쇼핑 역시 어느 정도 시간과 수고가 드는 일이니까요. 시험 전날 갑자기 방 청소를 하고 싶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잡다한 집안일을 신경 쓰기 싫은 아버지들이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직장에 쏟아붓는 것도 골치 아픈 문제에서 도망치려는 무의식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쇼핑으로 도망치는 행위는 대개 이처럼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통제력을 갖고 싶다. 사람은 쇼핑을 할 때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느낍니다. 자신의 돈으로 원하는 물건을 사다 보면 스스로 상황을 통제한다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만큼 사는 행위인 쇼핑에서도 비슷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자신감이 없어서 쉽게 비굴해지는 사람일수록 쇼핑을 통해 자신의 통제력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원래 세상을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욕구가 있는데요. 또한 현대의 사회인은 언제나 조금씩은 답답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쇼핑을 통해 자신의 통제력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버리기는 절약이다. 쓰지 않는 물건이라도 버리기는 아깝다. 돈 주고 산 물건을 버리는 건 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다.
미니멀리즘은 부자의 사치스러운 취미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고 새 생활을 시작하면 오히려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물건을 버리고 단순하게 살면 낭비나 충동 구매가 사라져서 전보다 돈을 훨씬 적게 쓰게 됩니다. 하지만 물건을 버리면 절약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그 외에도 많은데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물건 관리에 썼던 자원을 다른 데 쓸 수 있다.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리면 물건 관리에 쓰였던 자원, 시간, 체력, 정신에너지, 공간 등이 남게 됩니다. 이 자원을 다른 활동에 써서 소득을 늘릴 수 있습니다. 물건이 쌓여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물건을 소유하면 아무래도 관리에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몇 번 입지도 않은 옷을 해마다 세탁하거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또 다른 물건을 마련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물건을 보관하는 공간에도 돈이 들어가는데요. 집에 쌓인 물건도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 쓰지 않을 물건을 보관하느라 그 면적만큼의 대출금, 임대료, 재산세 등을 계속 지불하는 셈입니다. 심지어 수납 노하우 책을 사서 읽거나 수납 기술을 배우는데 돈과 시간을 쓰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물건을 줄이면 이런 성가신 일에 쓰던 자원을 다른 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새로 생긴 시간과 체력으로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수입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물건이 있었던 공간이 비게 되므로 지금보다 작은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세도 광열비도 줄어드니 생활비가 더 적게 될 것입니다.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돈 관리에도 더 신중해집니다. 직접 요리할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외식이나 음식 배달에도 돈을 쓰지 않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행운도 정리하다가 우연히 물건 속에 들어있던 돈이나 상품권 등을 발견하면 그것이 그대로 추가 수입이 됩니다. 그건 그야말로 요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리려다 현금이나 상품권을 발견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멀쩡한 물건은 팔 수 있다. 아직 사용 가치가 있을 듯한 물건을 온라인 중고 상점에 팔면 소소한 용돈벌이가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덕분에 누구나 손쉽게 중고 물품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헌책 등 중고품을 사들이는 전문 업체도 많은데 업체 측에서 물건값을 무료로 산정해 주므로 간단히 택배로 물건을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중복 구매를 하지 않게 된다. 물건을 다 처분하고 필요한 것만 남겨 공간이 산뜻해지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한눈에 들어오므로 집에 있는 물건을 중복으로 구매하지 않게 됩니다. 그만큼 돈도 절약되겠죠. 집에 있는 물건을 하나하나 아껴 쓰게 되므로 교체하는 시기도 뒤로 미뤄질 것입니다. 아무리 저렴한 가격에 횡재한 물건이라도 쓰지 않으면 그때 치른 값만큼 낭비하게 됩니다. 30% 인하한 가격에 샀다 해도 아예 사지 않았다면 100% 절약했을 것입니다. 필요한 물건만 사는 사람은 설사 모든 물건을 정가로 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알뜰한 사람입니다. 단순하게 살다 보면 전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없어도 별 문제 없구나 라고 깨닫는 품목이 이것저것 생깁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물건 수를 줄이면 번거로운 쇼핑도, 쇼핑에 쓰는 비용도 줄어들 것입니다. 물건을 버리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이미 쓴 돈에 미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싼 가격에 샀다면서 쓰지 않으면서도 못 버리는 물건이 있는데 그걸 벽장이나 서랍, 옷장에 넣어둔다고 해서 살 때 지불한 금액이 회수되는 것은 아니겠죠. 보관해두면 언젠가 돈이 되지 않을까? 라고 기대할지도 모르지만 돈이 될 물건이라면 벌써 됐을 겁니다. 오늘은
사지 않는 생활 책과 함께 했는데요. 정리, 절약, 낭비 문제의 해결책을 알려주는 책이니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만나요.